제가 사실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말씀드리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엔 나이트메어 케이스를 좀 준비해달라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테크니컬이 굉장히 나이트메어였던 건 아니고 일단 클리니컬 디시전 입장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계속 고민이 많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Not Terrible Nightmare, but Sleepless Night 이렇게 정했고요. 바이퍼케이션 2 스탠 하고 나서 스텐 트롬보시스 경험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83세 남자 환자분이고 코로나티 디지즈가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컨설테이션 됐던 환자입니다. BMI는 27 정도 됐었던 분이고 이분이 이번에 어큐트 세레브럴 인파크이 왔고 그게 엠볼릭 인파크의 컴패터블한 존에 있다 이래가지고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됐던 분입니다. 이미 다큐멘트드 APB 있어서 에픽사바 2.5mm BID를 타원에서 복용 중이던 환자분이었고 환자 나이 48세에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있었다는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1.43 정도의 CKD 스테이지 3가 이미 알고 있었던 환자가 되겠고요. 환자는 언더라인하게 다이아빌 하이퍼텐션 하이퍼리피디미아가 있었습니다. 이니셜 ECG에서는 그냥 사이너스 리듬에 시그니피컨트 STT 체인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신경외과 쪽에서 이미 스트로크가 있으면서 이벨루션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EF는 정상이었지만 LAD 테리토리에 이스케미아가 의심되는 월모션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신경외과에서 이미 다 서머리 옆에서 워크업해서 저에게 컨설턴시 됐던 상태인데 CT를 찍었었던데 보니까 LAD 사이트에 보면 시그니피컨 스테노시스가 있다 이렇게 판독을 주었었습니다. 헤모글로빈 한 8.5 정도의 어니미아가 있었고 뭐 다이아빌릭, CKD, 올드에이지 등등으로 인한 어니메모 크로닉 디지즈 패턴이었습니다. 크레아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GFR 47 정도였고 약간의 퍼멀 컨제스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평상시에도 익서저널 디스미아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엔지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 만나고 했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따님 계셨는데 그래서 사실 리센 이스케믹 스트로크에다가 크레아틴 높고 그래서 이게 해본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오브젝티브한 이스케미아가 있다고 지금 서제션 되었고 좀 적극적인 형편이라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NGO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LAD NGO인데 역시나 LAD와 다이고날에 걸쳐서 리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메디나 111의 바이포케이션 리전이 되겠습니다. RC하고 서컴플렉스에서는 그냥 아주 미니멀한 디지 정도만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오브젝티브한 이스케미아가 있고 증상이 있고 해서 크레아틴도 조금 떨어지고 뭐 그래서 그래 얼른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니셜리 2스텐을 계획을 했습니다. 레디널 어프로치를 하려고 했는데 에오르타가 굉장히 톨토스해가지고 XB 가이딩이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스텐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좀 가이딩 백업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환자 오래 끌지 말고 바로바로 하자 그래서 그냥 라이트 피모랄을 펑처했고 이쪽으로 XB 3.5에 7펀치를 넣어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이니셜 이제 아이브스 가이디드로 했고 LAD 쪽에 아이브스가 되겠습니다. 디스터 파트가 되겠고 약 디지즈 프리 구역이고 베스트 사이즈 한 3.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6시에서 한 12시 정도에 이제 플락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 슈퍼피셜 칼슘 동반하고 있습니다. 점점 플렉 이제 타이트해지면서 루미널 일레귤리티가 있는 슈퍼피셜 칼슘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고요. 동기 1시 방향 쪽에서 아마 다이아고널 오프닝으로 생각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계속 디지즈가 여기서부터는 디지즈 버든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6시 방향에 지속적인 플렉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이 정도 랜딩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에 랜딩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브스 이벨루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 쪽에다가 아이브스를 넣었는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트 벌룬 2.5에 15로 프리 벌룬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웨이스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아이브스 못 넘어간 거 봐서 캐슘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프리 벌룬 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고널의 아이브스입니다. 디지털 부분이고 한 2.5 정도 배슬되고 있고요. 여기는 좀 디지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가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역시나 6시에서 12시 방향 쪽으로 먼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디지가 보이긴 한데 뭐 크게 심한 병변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닌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점점 플락 버든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11시 방에서부터 칼슘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슈퍼피셜 칼슘이 거의 뭐 3분의 2를 라운딩한 쉐입으로 인서클링 하고 있는 칼슘이고 6시 방향에 달색이 보인다 아마 벌룬 달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이 이제 있고 LED 쪽으로 이제 오프닝 하고 있는데 오프닝에도 디지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한 대로 바이포케이션 투 스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룬 크러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LED 사이즈에는 NC 벌룬 3.5에 15로 풀리 벌룬을 시행했고요. 벌룬 크러쉬로 이제 벌룬을 집어넣고 다이아고나 쪽에는 이버롤무스 일루링 스탠 2.5에 23을 아이부스 매저된 대로 해서 레퍼런스 해가지고 스탠 인시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룬 크러쉬를 해서 아까 넣어놨던 NC 벌룬 3.5에 15로 크러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LAD의 3.25에 35짜리 38짜리 웅스텐을 이버롤무스 일루링 스탠 같은 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디얼리 엔지오그라피 모습이 되겠고요. 다시 리와이어링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이고날이 되는데 다이고날에 컴플라이언트 아까 썼던 2.5에 15를 바꿔서 포스트 이제 스탠 딜라테이션 했습니다. 사실 이제 NC를 써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맞는데 저희 병원이 바이퍼케이션 2 스탠을 하고 나면 고시도 그렇고 월 벌룬 3개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2개까지만 인정하겠다. 2개 갖고도 되는데 3개 썼으니까 하나는 삭감하겠다 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용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지 좀 테크니컬리 가능하다면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이게 컴플라이언트 벌룬 넘어가고 해서 컴플라이언트 벌룬을 이용해서 포스트 벌룬하고 했습니다. 아까 나온 NC를 갖고서 LAD도 위아래로 이제 NC를 했고요. 피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LAD 쪽에 아이부스 이벨레이션 했고 엣지 다이섹션 등등의 컴플리케이션 없고 스탠 어포지션이라든지 랜딩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익스펜션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엔지오를 찍게 되면은 이제 니오카나이나도 잘 형성된 걸로 엔지오그래피에서 보이고 있고요. 스파이더 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원줌 놓고서 봤더니 이제 억셉터블, 세티스팩토리 리조트 됐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라이드 이제 묻고 나왔는데요. 환자가 에스프린, 크로피도보렐, 나비가트란 쓰고 있어서 그런지 홍차 사이트에 좀 우징이 있었습니다. 큰 불링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히모글로빈이 8.3인가 해서 7.7로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수혈을 RBC1 파이트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PCR 하기 전에 환자를 전과받기 전에 구석구석 피지컬을 사실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전부터 이미 뭐 군데군데 멍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에픽사반이라든지 나비가츠라는 걸 먹고 있었기 때문에 시나의 체인지 플러스 엔티코라비션 영향 때문에 여기저기 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리딩 어떤 뭐 리스크가 이미 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하이 블리딩 리스크 HBR 그러는데 이 환자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엔티코아빌레이션을 이미 하고 있었고 라이프 롱하게 해야 될 사람, 그다음에 블리딩이 있어서 수혈까지 한번 했고요. 83세 엘더리 페이션트에 멍이 이전부터 있었다니까 블리딩 다이아티시스가 있었습니다. 어네미아가 있었고 CKD가 있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에 걸쳐서 HBR 리스크 팩터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케믹 리스크를 보게 된다면 뭐 엘더리에 AFib 있고 CKD 다이아비릭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분이 원래 언더라인을 갖고 있고 모디파이브나 팩터는 이제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뭔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 또는 이제 좀 그런 뭐 후회 아닌 후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뭐 이스케미아 환자 있고 뭐 이미지상의 문제 있고 엔지오했더니 문제 있고 바이포케이션 리전이어서 투스텐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병변만 약간 쫓아가면서 결국 이제 투스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사람이 가중시킨 스텐 트롬보시스의 이스케믹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Fib이 있는 사람에게 PCI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트리플 뭐 엔티 트롬바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겠느냐? 이전에 뭐 데이터가 조금은 우리가 부족할 때는 2017년도까지만 보면은 트리플 한 달에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클래스 2A, B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데이터가 컴플리트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한 달 이렇게 그냥 끊어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노예
그 약마다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랜더미제이션을 언제 했느냐가 되겠는데요. 이 랜더미제이션이 프리스페시파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니까 뭐 3일 안에 했다, 19일 안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스터디들이 다 모두 다 트리플 버서스 이제 더블 했는데 뭐 이스케미 이벤트야 뭐 너무 많은 인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증명한 건 아니고 결국 이제 트리플에 비해서 더블이 노액을 놓고 엔티플레이트 하나 쓴 게 훨씬 우리는 리스크는 적다 이제 이런 것도 잘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런 스터디들이 반영이 돼서 2020년 ESC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uncomplicated PCI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는 에스피린 끊어라. 그리고 더블 클로피도그램 플러스 노액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원웨이로 레커멘드를 해놨고요. 뒤따라서 바로 올해 2021년도에 이렇게 이제 아메리칸 가이드라인에서는 디폴트가 되는 건 페리프로셔렐만 쓰고 당연히 하이 브리든 리스크 환자들을 트리플 페리프로셔렐만 써라. 근데 페리프로셔렐은 건 뭐냐 봤더니 디스차지 전에 또는 그러고 나서 좀 며칠만 더 쓰던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만 쓰는 거를 레코멘드 하겠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5일째쯤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이드레이션에서 크라틴 좋아지고 히모글로빈도 좀 스테이블하게 한 9.4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너무 블리딩을 이미 경험했고 제 나름으로는 또 PCI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스피린을 끊고 이제 프라이그렐 75ml QD하고 프라닥사 다비가트라 110ml BID를 이건 뭐 이제 신경학계 엑스포트가 뭐 쓴 약이기 때문에 제가 더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로 가자 이렇게 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체스트페인 주소로 ER에 비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카디악 엔진을 보면 디스코던트가 있긴 했는데 트로포닌이 8.19로 이제 상승을 했고 CKMB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스트페인 있고 트로포닌 올라서 이게 뭔가 마이오카드 인저리 또는 MI 뭐 이런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이렇게 판정을 했고 그래서 입원시켰고 EKG에서 뭐 특별한 거를 서제스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떨어진 거 살짝 빨리 보고 헤파라이제이션 하고 있다가 이제 엔지오를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이아고날의 오스티움부터 완전 100% 옵스트럭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마 스텐 트롬보시스, 서브 어큐트 스텐 트롬보시스가 발생하면서 이런 마이오카디아 넌스테미 이벤트가 발생한 것 같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피모랄 펑처 블리딩을 경험했기 때문에 레디얼 어프로치 하자 그래서 어떻게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XB 3.5 넣고 요게 이제 벌룬 히싱 이렇게 해주자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때는 제가 다이아고날 쪽에도 NC 2.5를 꺼냈고요. 2.5 15를 갖고 하이프레셔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NC가 지난번에 3.5가 이펙티브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LAD 쪽에는 3.5로 이제 프로시저를 했습니다. 그러와서 키싱을 하고서 봤더니 이렇게 한 차례 하고 봤더니 보신 바와 같이 다이아고날 쪽에는 여전히 레지저 스테노시스가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루미나 일레기리티 상당해서 아마 스텐 트롬보시스 등등이 이제 꽤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이드 브랜치, 메인 브랜치를 계속적으로 하이 프레셔 벌룬을 시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키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아까 처음 것보다는 훨씬 더 루미나 게인은 얻은 상태였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업젝터브는 다시 리저트를 얻고 플로우 리스토레이션을 하고서 프로쇼를 종료를 했습니다. 환자에게 뭐 리스크 팩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MI, 스텐 트롬보시스, 스트로크 리스크와 함께 이런 이스케미 리스크 리스크 팩터와 함께 브리딩 리스크 팩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탁탁탁 나눠져 있고 딜리네이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항상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병변만 쫓아서 프로시저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오버뷰를 좀 조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몇몇 가지 그러니까 컨성과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이 환자가 이 당시 상황에서 PCI가 반드시 필요했었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바이퍼케이션 투스텐을 할 게 아니고 프로비저널 심플 크로스오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피오나 펑처를 했는데 레디얼 어프로치를 어떻게든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투스텐 테크닉을 하는 동안에 조금 더 제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보험 심사 이런 거 관계없이 NC를 꺼내서 하이프레셔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도 아이부스를 봐가지고 파이널 아이부스 본 다음에 스탠 옵티미제이션에 조금 더 매트큘러스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뭐 다른 투스텐 테크닉이 이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비가트는 110mm BID는 우리가 에픽사반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키미 스트로크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건 굉장히 리즈너블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엔티플레이틀렛 듀얼과 만났을 때 이 컨비네이션이 정말 베스트일 것인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두 번째 시술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그럼 제가 이제 지금은 당연히 한 달 이상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트리플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결국은 더블로 내려와야 되는데 더블 내려올 때 그 레지멘을 어떻게 초이스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제가 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일주일 뒤에 태어나고 왔는데 다행히 블리딩 없이 왔는데 계속적인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케이스 보시고 뭐 조언과 코멘트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적용해서 환자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계신 패널 선생님들도 좋고 코멘트 해볼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성 빈센트 병원 이순남입니다. 일단 페이션트가 이제 그 올드 에이지 그리고 코모비디티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이제 그 많이 프로시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까 엔지오 영상이 잘 안 보여서 잘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투 스탠 스트래터지보다는 이제 원 스탠 심플하게 갔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아스피린 끄는 것 때문에 스텐 스롬보시스가 생겼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보통 AFib 있는 CAD 환자에서는 거의 진짜 프로시저 하고 나서 바로 CLOPD 플러스 노악으로 가는 스트래터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게 과연 아스피린만 끄는 것 때문에 이제 스텐 스롬보시스가 생겼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프로시저 릴레이티드는 아닌지, 뭐 약간 다이아고날이 덜 펴져서 그랬던 건 아닌지라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텐 스롬보시스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메디케이션을 어떻게 바꾸는 건가에 대해서는 일단 다비가트란을 다른 노악으로 바꾸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른 노악으로 바꾸고 나서 CLOPD 플러스 이렇게 두 개만 유지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비가탄도 저용량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TAT 로어더스 노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군다나 CRI가 있잖아요, 이 환자는. 그래서 CRI 동반된 저용량 싱글 데일리 도스 할 수 있는 노악으로 바꾸는 게 보통은 편안한 레지멘이라 할 수 있겠고, 정말로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케이스가 많이 없고 뭐 많고를 떠나서 비교적 심플한 바이퍼케이션 메디나 와만이고 LAD D1을 진짜로 투 스텐트를 해야 될, 화면이 좀 흐려서 그런데 투 스텐트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동의가 다 되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를 꼭 아이부스 가이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로컬 팩터로 쭈물딱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컴플리케이션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론 데디케이트 파인하게 프로세스 하려는 마음으로 일레보레이션을 드린다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빨리 치고 확 끝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그리고 또 CRI가 있으니까 꼭 레디알을 고집할 필요 없죠. 레디알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처음부터 트랜스피모랄로 굵은 백업 서포트로 하는 것도 레디알 프로텍션 의미가 중요하고, 바로 심플한 스트래티지로 스텐 크로스오버 하는 거고, 노아이브스 가이드로 진짜로 필요하면 뭐 끝나고 스탠드 옵티미제이션 정도 빨리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로 심플리파이 하는 게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기타 없이 한번 의견 마이크 드신 길에. 예. 네, 이제 청주하나병원 김명입니다. 정영석입니다. 지금 청주 하나 우리 선생님께서 언급을 시작하셨어요. 김명희 선생님.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되게 빠져들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정말 나이스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빠져들면서 봤던 거는 제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전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뭐 라디알 어프로치에서 뭐 피머랄로 스티칭하거나 뭐 블리딩 이벤트 나타났을 때 뭐 처치하는 거랑 하면서 되게 나도 그 입장에 갔으면
그대로 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유일하게 조금 달랐던 거는 어떤 스텐트 그 PCI 할 때 그런 옵션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부스를 넣어서 진입이 안 되는 뭐 사이드 브랜치 같은 경우는 뭐 포발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진입을 시키지는 않는 편이긴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프로시저에서 다이섹션 같은 거 남아 있으면서 거기서 조금 그 세컨 체인지를 나타내면서 트롬보시스를 유발했던 것 같고요. 다른 거에서는 저도 근데 제가 봤듯이 흔히 하는 저 인터벤셔니스트가 좀 맞닥뜨릴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좀 심플리스트 베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메디케이션 셀렉트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크게 이견은 저는 없이 아마 그대로 따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 코멘트. 마이크 안 들려요. 예, 저 S포항병원 정영석입니다. 네, 정영. 아까 그 선생님께서 지금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정영 선생님. 예, 아까 저는 그 트리플 세라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선생님 발표하실 때 선생님께서도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듯한 말씀을 그 NC 벌룬으로 사이드 브랜치를 그 키싱을 하지 않고 그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룬으로 불어주셨는데 아까 아이부스 보면 칼슘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하고 나서 NC를 안 하니까 거기가 제대로 익스펜전이 되지 않아서 그게 스롬보시스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NC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명해주고 NC 2개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하는 프랙티스는 대개는 이제 메인 브랜치하고 2개의 사이즈 디스크레판스가 있기 때문에 시퀀서 디플레이션 해가지고 작은 풍선을 좀 나중에 디플레이션하고 큰 풍선을 먼저 디플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카르나 시프팅 또 스몰러 다이아미터가 먼저 스퀴징 아웃 되는 거를 조금 하면은 덜 콜랩스가 돼서 미케니컬 팩터에 의한 저기를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옵티미에서 나중에 대부분의 케이스는 괜찮지만 가끔 이렇게 로컬 팩터 때문에 스텐 스롬보시스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돌이켜서 보면은 좀 후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리커 해가지고 와서 팔로우 벤저를 찍었는데 D1이 저렇게 막혔다. 저 상태에서 계속 고집스러운 프로시저 하는 것이 옳았을까 하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은 저걸 계속 포바하고 파이널 키싱 또 하고 디스탈에 풍선하면서 스텐 엣지 밑으로 다이섹션 뒤로 또 다이섹션이 생길 수도 있고 스텐트를 또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저게 그 컨트리뷰팅 마이오카디얼 테리토리가 크지 않고 환자가 좀 지나서 페인도 가라앉고 할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조파다이드 마이오카디움이 크지 않은 테리토리다 생각하고 페인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든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거를 프로세저 LED 하나 잘 살고 잘 가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그때 시술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또 문제 생길 위험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젊은 시술자들이야 다 눈인데 오클루전 리플렉스, 오클러 스테노스 리플렉스 다 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안태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이드 브랜치 자리가 정말 얼마큼 크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제 그는 뭐 환자가 체스트 페인도 있었고 카디악 엔자임이 이미 좀 증가됐고 그래서 아마 또 스텐트를 이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윤리적 입장에서는 또 이제 반드시 또 열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생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이미 첫 시술할 때 환자가 아이부스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 그 다이고널 브랜치에 그 칼슘이 중간에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익스펜션 됐는지 디스탈 엣지 쪽에 혹시라도 프로블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야수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이 환자가 제가 테리토리를 정확히 좀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엔지오상에서 저도 어느 정도 큰 테리토리인지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 놔뒀다가 CTO 만든 다음에 일렉티브 CTO PC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 워낙 지금 스롬보틱 밀리우가 만연된 상황이라
하면은 또 계속 리커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코멘트 주실 분 있으세요? 네, 김대원 선생님? 대성모병원 네네. 김대원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고 뭐 조금 안 동의하는 점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노악 쓰는 거에 있어서 이분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는 상태에서 릴랩스 된 거면 다비카트란을 쓴 거는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용량이 150ml BID가 릴랩스 이스케믹 스트로크 때 이제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나일 뭐 체인지 그다음에 크레아틴 높고 뭐 이런 팩터 생각하면 로우 도즈로 110ml BID를 쓰고, 그리고 저 같으면은 이제 싱글로 프레그렐 요렇게만 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스터디가 여러 개 다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프레그렐 싱글에 이렇게 노악 요런 초이스만 해도 굳이 트리플 안 써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초이스로 AP, PCI 때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벤트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굳이 뭐 쇼터마게라도 굳이 트리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프트 메인이든 넌 레프트 메인 이 바이포캠 PC할 때 이제 제일 그쪽 신경 써야 할 게 그 사이드 브랜치 오스를 충분히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주는 점이 이제 포커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호성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험 문제도 있고 해서 신경 써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쪽 다이아고날 오스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한 그 상황을 사실 아까 포스트 아이브스에서 잘 이제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로 잘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을 이제 프리벌룬 정도로 이제 NC를 충분히 확보를 못한 점이 그 스텐트 스롬보시스 만든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추가로 더 급하게 말씀하실 거 없으면 지연 요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증례로 넘어가 볼까요?